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가지 이슈로 인하여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있고요.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잡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대표 나라는 미국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상황이죠. 꽤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는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되지 않을까? 혹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진짜로 진정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준에서 1년 이상 기준금리를 올려왔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며칠 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체 물가지수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체 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입니다. 둘 다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실제로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딱 봐도 엄청난 호재라는 게 느껴지죠.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핵심 물가 지수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핵심 물가 지수에는 떨어지기 어려운 임금, 통신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잡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는 조금 내려갔고 예상치보다도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와 함께 금리 인상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딱 발표되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잠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이었죠. 갑자기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더니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물가 잡힌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동시에 오를까요? 그렇다는 것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물가를 잡아야 시장에서는 잡혔다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물가 지표를 조금만 더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아이템별로 물가를 체크해 봤습니다. 먼저 주거비를 볼게요. 주거비는 몇 달 전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거비가 잡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동차 가격을 볼게요. 이것은 New Vehicle 신차 가격입니다. 자동차 물가 역시 전체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중고차 가격 역시 꽤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에너지 가격을 볼게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때문에 전체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 보겠습니다. 6월 달에는 에너지 가격이 0.6% 올랐고요. 이번에 7월 달에는 0.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0.1%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WTI 국제유가인데요. 6월 달에는 국제유가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7월 달에는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오히려 0.1%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조금 이상하죠? 무언가 미국 내에서 인위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국제유가는 오르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가격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의 규모인데요. 최근 들어 전략 비축유가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전략 비축유를 사용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비축유가 지금 1980년대 수준으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전략 비축유를 이용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물가는 어떻게든 틀어 막았는데 다음 달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가 소식 좋지만 승리는 우리 게 아니야. 우리 아직 이긴 거 아니야. 방심하지 마. 축배를 터트리겐 일러. 경기가 식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물가 때문에 사람들의 생계가 어렵다.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릴지 동결하고 지켜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금리 인하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이분은 비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발언으로 인하여 미국의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 하나 공유드렸었죠. 비교적 단기 국채인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을 보겠습니다. 이때 응찰률이 2.9배를 기록하면서 평소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진행된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를 보겠습니다. 30년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이 2.42배가 나왔습니다. 무언가 딱 봐도 약간은 낮은 수치인 게 보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30년물 국채를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응찰률이 낮게 나오면 국채 금리는 반대로 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미국 금리가 올랐던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을 1470억 달러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현금의 대부분을 단기물을 사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공유드렸었죠. 워런 버핏을 비롯하여 미국 국민, 미국 기관들은 단기물은 선호하고 있지만 30년물 같은 장기물은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6개월, 3년 이 정도의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자신 있어. 단기간은 미국 경제가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30년까지는 보장하지 못하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30년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는 것입니다. 국채금리가 튀게 되면 미국의 성장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미국 증시가 반토막 나거나 이러한 위기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이러한 일정들을 확인하면서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 광복절에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죠. 현재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요. 만약에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의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할 수 있겠죠.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 개발 업체가 또다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만 중국의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날 쉽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끝판왕은 잭슨홀 미팅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잭슨홀 미팅 때까지 파월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즉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증시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